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설계에서 필요했던 목표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교과목, 그 다음에 강사님과의 섭외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이 자료를 개발하는 데서 고려할 사항을 좀 정리할까요? 일단 개발은 그런 준비된 것들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님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요청드렸으니까 이제 거기에 걸맞게 교재라든가 강의 교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처럼 구체화하는 단계를 일단 개발의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하실 때 주의할 사항은요, 기존에 운영됐던 과정들도 상황이 바뀌니까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너무 외부 강사님한테 의존하시다 보면 강사님한테 문제가 생길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 무조건 듀얼로 준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폭넓게 우리 내부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인맥들도 좀 확인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원에서도 전문 강사들을 많이 양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제 이제 강사님과의 협의 과정에서 보면 목표가 잘 부합돼서 교육 내용이 구성됐는지, 그 다음에 좀 혹시 우리 대상자들한테 너무 어려운 건 아닐까, 또는 지나치게 쉬운 건 아닐까, 또 과거 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또 혹시 전체적인 교육이 너무 단조롭게 강의 일변도로 진행되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보제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이 교육이 잘 됐는지를 평가할 평가 도구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개발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다, 이러면서요, 과학자로서의 어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해놓고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잘 되겠지, 이렇게 기도하는 과학자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과학이라면 그렇죠. 지난번에 실패했던 연구라면 이번도 실패한 게 과학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해 놓고 혹시 교육이 원활하게 끝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잘못 끝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해놓고 이번엔 잘 끝나야 될 텐데 라고 기도한다면 어쩌면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 과정이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또 한 명 기억할 인물이 있는데 바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측정할 수 없다면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 여러분, 막연히 나는 뚱뚱한 것 같아, 여러분 이래서는 자기의 어떤 건강을 위한 체중 관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현재 표준 체중에서 몇 킬로가 오버됐는지, 그렇다면 나는 몇 킬로 정도를 빼야 되는지, 이런 정량적 기준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교육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도 학습자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좋았다, 좋지 않았다, 이런 막연함보다는요, 좋았다면 얼마나, 아니었다면 또 얼마나, 이런 식으로 또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했는지도 마찬가지로 정량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정량적 표현 외에도 또 수시로 말해주는 의견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아마 다음 교육은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고 설계하시는데 굉장히 든든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샘플로 하나 평가 양식을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는 대신 숫자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 5, 4, 3, 2, 1. 왜냐하면 숫자로만 표현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반응을 듣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때 매우 그렇다를 5점, 매우 아니다를 1점 처리하시면 여러분들이 관리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 양식은 매우 그렇다부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관식으로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여 주민들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이 질문을 물어보면 짜증스러워하니까요. 한 5개 이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 항목은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문에 나와 있는 거 외에도요. 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오늘 학습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그렇다부터 또 아니다까지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반드시 포함될 항목이 있다면 첫 번째는요. 내용에 대한 어떤 이해도입니다. 이번 학습이 본인에게 적합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 여부, 이 2가지 항목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좀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주관식은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또 너무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여 주민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사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 또는 뭐 교육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좀 범위를 정해 놓으시면 아마도 주관식도 조금은 의견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평가에는 조금 더 여러분이 전문적인 몇 가지 사항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사항 정리해 드릴게요. 교육 이전에 평가하는 걸 진단평가라고 얘기하고요. 교육이 끝났을 때 하는 거를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동일한 질문지로 사전에 받아보고 사후에 받아본다면 아마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가 생겼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 평가 방법에는 OX, 즉 선택형도 있고 단답형도 있고 완성형도 있고 논술형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도를 파악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학습자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도록 확인할 때는 선택형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렇게 서로 맞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또는 꼭 필요한 어떤 지식이 있다면 이런 건 단답형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뭘까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그런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아인슈타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완성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참여 주민이 학습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전에 실시하는 평가, 형성평가인가요? 아니죠. 사전에 하는 거니까 진단평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 참여 주민의 어떤 이해 정도가 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서술형도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육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분석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까요. 설계와 그 다음에 개발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교육이 눈앞에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